까마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정말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또다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다시 70, 공포지수가 70, 어제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긴 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무빙입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마감 기준이 조금 낮거든요. 나스닥이 영 힘을 못 쓰네요.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현금 확보가 약 20%에서 30%가 채워지신 분은 만약 조정의 시기가 오면 그 현금을 쓰실 기회를 엿봐야 하며, 조정을 기다리면서 100%올 현금화를 하고 기다린다면 진짜 조정이 올 시 영영 시장에 진입을 못하다가 또 다 오르면 껄껄껄 껄무새가 될 수가 있으니 시장에는 어느 정도 비중은 붙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조정이 오면 조정을 쳐맞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오늘 밤 장이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며 내일은 휴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 금요일 밤에 휴장인 그날에 9시 반에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전히 계속적으로 잘 맞추고 있는 노무라의 예상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근원 코어 PC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노무라의 경우에 0.3을 예상하고 있고요. 인베스팅의 예상치도 0.3,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에 노무라는 0.4, 인베스팅은 역시 0.4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YOY의 경우에도 예보와 일치되게 나오는 거죠. 시장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예상과 동일하게 가는 것에 안도를 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간다고 하면 시장은 조정을 맞겠죠. 근데 PC 물가지수가 금요일에 장이 열리지 않을 때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월요일 장의 개파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급격한 조정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선매도, 한 발 빨리 매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없이 올 주식으로 갖고 있다. 특히나 올 TQQ나 올 속술로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약간 현금 비중을 만들어놔라 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PC 물가지수가 혹시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다. 그래도 돈은 버는 거잖아요. 주식을 원투데이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쇼부를 항상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롱런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 지출이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노무라는 0.3, 인베스팅은 0.5를 예상하고 있네요. 물가 지수는 변동이 없으나 개인의 지출은 줄었다. 노무라의 예상치처럼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 침체인가? 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고 오늘의 어닝 발표. 낯익은 기업이 없네요.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푸드크롭션 0.76 일단은 뭐 괜찮은 흐름. 0.80 아래에 있다면 물량을 홀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0.80 아래 있을 때 괜찮은 매도 타이밍일 수 있다. 왜냐면 푸드앤콜 옵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는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양날의 검이죠. US벳, CFD, 나스닥 지수 차트 빨간색 하나 그어봤습니다. 천장이죠. 천장을 깨부시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는 형국. 이때처럼 천장이 있을 때 강하게 확 올라주면은 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만 천장을 두드리다가 꼬꾸라지면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경계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천장을 부셔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확률은 50대 50이기 때문에 50%의 확률에서 강하게 베팅하지 않는다. 그게 주식의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약간 추천드립니다. 환율은 문제죠.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 달러로 보유해도 괜찮겠다. 뭘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달러로 보유해도 가치가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시기인 거죠. 오늘이라도 환율이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상당히 추세가 좋죠.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 경계해야 합니다. WTI 국제유가 5일선을 계속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약간 횡보하는 척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기름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자동차의 기름을 넣기가 무섭다는 거죠. 하지만 WTI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아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영상에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21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밀리네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이때처럼 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줄지 꼬꾸라질지 역시나 50대 50이죠. 그리고 RSI는 벌써 59로 내려와주고 있다. 경계해야 될 시점입니다. TQQQ 상승 추세선을 명확하게 3일째 복귀하지 못하고 이탈해주는 모습 현재도 프리장에서 좋지 않고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선 자체가 볼린저 밴드 아래에 있다. 발은 담궈놔야 된다. 계속 발을 담궜잖아요, 우리가. 발을 빼지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올 매도를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권이잖아요. 그게 발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와서 TQ를 포모에 시달려서 찔끔 내렸다고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발을 담근 상태에서 만약에 4월 달에 상당히 큰 조정이 온다고 하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더 시저의 가족이 만약에 4월 달에 조정이 와서 더 사게 되면은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마이너스가 안 될 겁니다. 워낙에 큰 수익권이니까. 속슬은 어제 영상에서 5일선 빨간색이 21선 주황색의 밑에 있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한다는 거지 골든 크로스를 하지는 못했어요. 골든 크로스를 하게 되면 속슬이 일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불즈는 역시 천장을 달성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답답한 흐름. 불즈 평민으로 강등을 하겠습니다. 21선을 닿게 되면 노예로 21선은 닿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즈에서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즈에는 그동안 말썽꾸러기였던 테슬라가 있잖아요. 불즈의 구성 종목에 테슬라가 있어요. 여러분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21선은 아직까지도 밑으로 내려가는 하방. 하지만 5일선이 빨간색 5일선이 올라오고 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 이처럼 21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5일선이 아래에서 21선을 돌파한다. 그럼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 거기에다가 21선도 상방으로 돌린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죠. 일목균형표는 190 초반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 초반대까지 5일선이 21선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190 초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테슬라가 불즈를 들어 올릴 수도 숏의 보조지표. 속스 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문제는 SQQQ입니다. SQQQ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할랑말랑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롱을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그렇고요. 일시적인 반등, 터치를 하고 일시적인 반등, 여기도 터치를 하고 일시적인 반등.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굉장한 타격으로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타이밍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나우 24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봐야 합니다. 다만 길게 보더라도 괜찮은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멘탈로 견뎌낼 수 있다. 장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MSTR 진돗개로 다시 한번 발령하겠습니다. UDT의 종목인데 진돗개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스 S와 SQQ가 올라와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이 순위는 항상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이 열리고 나서 한번 적극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인의 공부지수 80이고요. 코닐의 차트입니다. 코닐이 5일선을 이탈해 줬네요. 이처럼 5일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다가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길게 보면 상승 추세다. 그래서 제가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MSTR 오늘 저의 더 C죠. 멤버십 UDT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MSTR의 수익률 대잔치가 열렸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상당히 힘들게 MSTR로 강타도 쳐가면서 일부 물량은 홀딩도 해가면서 견뎌왔잖아요. 모두 축하드리고 MSTR이 2,000불을 찍는다 한다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약간의 상승, 비트코인의 4시간 봉. 현재로서는 강하게 들어온 이 빨간색 선을 다시 한번 돌파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정적으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차트가 그리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괜찮은 흐름이죠. 하지만 어젯밤에도 이 빨간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다가 갑자기 힙소로 꼬꾸라지는 모습. 길게 보면 횡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시각 현재로서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4시간 봉에 21선을 복귀해줬다. 괜찮은 흐름이죠.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봉이 어쩌고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이에요.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고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스킬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기법이 과거에 통했다고 미래에 똑같이 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큰 손들은 패턴을 계속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따라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더 시즌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